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 연수를 진행할 강원과학고등학교 교사 이지영입니다. 저는 보건교과의 감염병 예방 단원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합니다. 저는 곰캠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 장점이 사용법이 간단하고 화면 녹화 도중 캡처를 하면서 그림이나 글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유료 구입해서 사용하면 여러 면에서 활용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무료 평가편 버전도 최대 20분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라이선스 구입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자료를 배포하거나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때 구글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의 장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쉽고 간편합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웹에서 문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을 마치거나 중단할 때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유가 가능해서 조별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감염병 예방 수업의 구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전파 경로, 증상, 진단 등에 대해 수업하고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수업합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을 각 항목별로 만들게 하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과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오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준비사항입니다. 수업에 사용할 파워포인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사용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헤드셋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노트를 작성하면 수업 대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슬라이드 노트의 예인데요. 녹음을 하다 보면 말도 많이 실수를 하게 되고 더듬게 되는데 이렇게 아랫부분에 슬라이드 노트를 만들게 되면 그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곰캠을 사용해서 수업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캠 실행을 하고 파워포인트 위에 올리면 녹화 도중일 때 이런 모양의 메뉴가 뜹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일시정지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녹화 중지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누르면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요. 아래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첫 번째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보고 있는 이 화면 커서와 같은 이런 무늬가 화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필 모양을 보겠습니다. 연필에 저는 핑크색이 아닌 연두색 연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5 정도로 선택해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지죠? 자, 그 다음 휴지통을 누르면 그 무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좀 굵은 펜인데요.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해서 50 정도의 굵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다르게 글자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런 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일자인데요. 네, 지금 제가 그을 때 삐뚤빼뚤 했는데 이 메뉴를 활용해서 커서를 눌렀다가 끝에서 떼면요. 네, 이렇게 일자로 깨끗하게 줄이 그어지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설명하실 때 바로 이 메뉴를 활용해서 줄을 그으면 삐뚤삐뚤하지 않고 깨끗하게 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휴지통을 누르시면 깨끗하게 지워졌죠. 자, 그 다음 한번 굵기를 달리 해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해서 화살표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일자였는데요. 예, 이렇게 전체적인 화살표가 만들어지는군요. 그 다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파란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지요. 네, 네모도 마찬가지죠. 자, 6가지 종류의 네모를 씌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요, 그 부분만 커서로 누르면 그 부분이 지워집니다. 자, 휴지통을 눌러서 모두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V자 표시. 자, 이건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이렇게 제가 선택한 색깔이 이거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V가 제가 원하는 곳에 예, 올라가지요. 그 다음 휴지통을 눌러 지우고 그 다음 별표가 있네요. 별표의 크기를 24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6가지 종류 RNA에 자, 별표가 붙죠. 자,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표시를 이곳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자, 1, 2, 3이라고 써있죠? 네,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넣어볼까요? 자, 64로 해서 핑크색 글씨를 자, 정의 앞에 하나, 1번, 2번, 3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누르시면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휴지통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이 T인데요. 이 T는 뭘까요? 네,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용하면서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버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원피를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봤던 메뉴가 사라졌다가 다시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죠. 자, 이 메뉴를 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자, 그 위에 로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굼캔과 구글 문서 로고를 넣겠다 하고선 바로 이 부분을 닫으면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녹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로고가 들어가서 네,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시계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시계, 지금 없어졌죠? 시계를 누르면요. 네, 맞습니다. 녹화 시간이나 아니면 녹화 용량을 내가 지정을 해서 얼마 정도의 용량이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녹화를 종료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끝에를 또 눌러보면요. 녹화 종료, 프로그램 종료, PC 종료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40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설한 구글 클래스룸 1학년 1반 교실입니다. 스트림이 있고 여기 수업 코드가 있죠. 수업 코드 옆에 네모난 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수업 코드가 뜨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보내면 학생들이 수업 참여하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 구글 캘린더 수업 드라이브 폴더가 뜨는데요. 이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등이 나와 있는데 먼저 주제부터 만들겠습니다. 주제가 단원인데요. 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주제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이제 수업을 만들 건데요. 만들기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과제. 자, 제목입니다. 1차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이렇게 됐습니다. 안내는요. 1번 수업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작성한 뒤 제출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볼게요. 대상은 1학년 일반 전체가 됐죠. 네, 그 다음입니다. 전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저는 미채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한입니다. 자, 기한을 한정 없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은 11시 59분까지로 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올리면 받는 걸로 하고 주제입니다. 주제 아까 만들었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클릭하면 되고요. 주제를 미리 안 만들었을 땐 여기서 주제 만들기를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업 동영상을 추가할 건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유튜브가 뜨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 네,
저장을 해놨죠. 자, 1차 시 보건 수업 동영상을 녹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면 오른쪽에 뭔가 뜨지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그리고 사본 제공인데요. 동영상은 파일 보기 권한 제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를 할 건데요.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자, 문서, 구글 문서인데요. 네, 문서 만들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뜨네요. 자, 여기에 감염병 예방 지침 만들기 해서 1학년 몇 반 이름 쓰게 하고, 자, 이제 감염병 예방 지침에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편집하기 전에 씁니다.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체의 탈출 예방 해서, 이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닫게 돼도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X 그냥 저장 없이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문서의 좋은 점입니다.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활동지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올릴 때 살펴봤는데요. 동영상은 학생들에게 수정 권한을 주지 말고 수업이니까 보기 권한을 제공했는데,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줄 땐 사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이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수업을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과제 할당 중 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이제 수업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동영상이 용량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없던 게 생겼죠? 이것을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제가 올린 수업 동영상과 아까 만든 활동지가 있습니다. 자, 활동지가 나와 있고요. 제출은 아직 한 사람도 안 했고 할당 완료가 나와 있는데, 이곳을 또 수정하고 싶을 때는 요 위에, 자, 날짜 나와 있는 위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수정을 누르고, 자, 학습지를 좀 더 수정해야겠습니다. 자, 이름을 만들어야겠어요. Untitled 도큐멘트는 싫어요. 그러면 학생 활동지라고 해보겠습니다. 학생 활동지. 자, 이렇게 하고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갈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썼던 Untitled 도큐멘트가 학생 활동지로 변했죠? 자, 그러면 그 아래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과제 보기를 눌러보면요. 자, 이제 제가 낸 과제를 누가 할당받았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할당 완료된 게 나오고, 이 학생이 만약에 이 과제를 실행을 하면 제출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구글 문서로 학생 활동지를 만드는데요. 자,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1차시 감염병 예방해서 아까와 같이 동영상 올라왔고요. 활동지 올렸는데요. 60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의 이름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 제출함 이렇게 뜨지요. 그리고 기간은 4월 22일에서 24일까지였고 60명이 제출했고, 보면 학생이 올린 파일 이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파일을 제가 보면은요, 아까 제가 워드로 쳤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멘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로 학생 활동지 만들기까지 해보았는데요.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질문을 잘 못할 수도 있는 학생이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본인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교사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학생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토론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학생의 수준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